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장중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던 양 지수가 오후 2시를 기점으로 다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계속해서 천선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 세워볼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목요일의 주식 닥터인 팀 닥터 K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내와 해외 주식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목요일입니다. 국내외 급등주 선양꾼 팀닥터 K, 김지송 그리고 김동호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차익시장 매물을 소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개별주들의 희비는 엇갈렸는데요. 특히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테슬라도 이날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오늘 양지수가 장중에는 대체로 소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장 후반 들어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오늘 일중 저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54%의 낙폭으로 3,00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개인은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막바지 다시 한번 천선을 잠시 이탈했다가 가까스로 지켜내면서 마감했는데요. 0.87% 하락한 천선으로 오늘 종가 기록했고 코스닥 지수도 오늘 개인은 홀로 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늘은 무엇보다도 반도체주의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가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가전 이 세 개 분야가 모두 좋았다고 하고요. 특히 D램 출하량도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본격적인 DDR5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장주를 비롯해서 소부장주들 일제히 강세 보였고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밖에 개별 섹터 중에서는 시멘트주들이 정부의 도심 복합사업 본격화 그리고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오늘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또 2차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배터리 교체 소식 이후에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강했던 소재주들은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LFP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LFP 배터리를 채택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수혜 기대감 반영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지수가 밀리면서 마감을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주의 상승은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은요, 이 IT 반도체 그리고 부품 장비 소재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자 매매 현황부터 일단 보자면요, 금융투자 쪽에서 약 한 1,100억 원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요. 이 매도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 개별 종목적으로 변동성이 심해지는 부분, 이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피는 3,000선, 또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좀 지지를 해주냐, 여기에 따라서 상승 추세 전략, 하락 추세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긴 했지만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아머그린텍처럼 뭐 이런 좋은 종목들이 수익률이 20% 이렇게 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들 장중 대응 전략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다소 좀 관망하는 모습이 짙은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개별주들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3,000선, 코스피 3,000선, 코스닥은 1,00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으니까 지수를 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해외 증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다가 요즘엔 좀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관전평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지난주랑 일단 좀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10월 초 이제 다양한 악재들로 힘든 시장 이어가던 미증시가 일단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금 상승 모습 보여주더니 금주에 이제 S&P와 다우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런데 꼭 저희 방송 날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이따가 또 다시 수익률 리뷰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어쨌든 오늘 장만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계속적으로 제가 실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은 오늘 미증시 마감하면서 일단 지금 현재 봤었을 때 상승, 나스닥이 이제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반대로 트위터는 10%가량 지금 하락해준 모습이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 소비자 개인 보호 규정 변경이 이제 광고의 이제 수익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모습 때문에 트위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스냅 역시 금주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SNS나 이제 핸드폰 어플에 좀 섹터에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역시도 계속 선물 대응을 하고 지수 대응을 매일 보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 드디어 이제 1,000슬라를 달성했던 네.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월가 예상보다 일단 좀 단기간에 일단 좀 1,000달러를 이제 돌파를 해준 모습이고요. 일단 이러한 상승에 따라서 일단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대형 자동차 렌탈 업체 허치에서 일단 10만 대 규모의 이제 테슬라 차량 구매 소식이 이제 전해진 뒤로부터 그 뒤로 또 예상치도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도 굉장히 상회를 해준 모습과 더불어서 단기간에 지금 계속 슈팅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다음에 이제 좀 보실 부분이 일단 당분간은 일단은 미증시의 이제 실적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남은 10월까지는 이런 식의 지금 현태를 지금 좀 띄고 있다. 그리고 일단 좀 이따가 GM과 포드랑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더 비교 실적 발표에 따른 분석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11월이 일단 좀 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도 계속 제가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제 뭐 연말 소비 시즌 그리고 이제 1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일단은 이 FOMC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강도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빅테크 기술주 내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이나 이슈에 따라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당분간 좀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전망이 나오는지 흐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11월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11월에는 FOMC에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뉴욕 주식 관전평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주식 닥터 팀 닥터 K의 관심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아모그린텍이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 밖에도 굉장히 또 많은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게 네. 10월 5일부터 단기 매매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약 3주 정도죠. 10월 네. 5일부터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우리가 무료 노란톡방에 나갔던 종목 수익률만입니다. 101%가 됐습니다. 100%가 넘었는데요. 저는 단기 매매 포지션을 맡고 있고 또 여기 안에서 중장기 포지션도 따로 있습니다. 포지션을 이렇게 다 합친 것만 또 아닌데 단기로 100%가 넘었다는 거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아무그린텍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에 단기 매매 종목으로 드렸고요. 15,150원 선에서 매수가를 포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로만도 15%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이건 무조건 더 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에서 스윙으로 포지션을 조금 더 바꿔서 절반 정도는 청산을 하고 오늘까지 여기 보시면 굉장히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52주 신고가도 새롭게 갱신을 했고요. 중간에 상승 VI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률이 약 27%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광진윈텍입니다. 이 종목은요, 바로 오늘 아침에 들었던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자, 이거는 매수가가 11,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12,900원까지 올라가면서요. 상승 VI도 중간에 두 번이나 발동이 됐고요. 우리가 수익률은 이 짧은 시간 안에 16%를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알차게 먹고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3일 동안의 단기 거래 이 매매 종목 수익률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거의 60% 가까운 수익률을 3일 만에 냈기 때문에 지난주에만 들어오셨었더라도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도 들어오신다면 다음 주에 단기 매매 종목 선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중장기로도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TV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 펄어비스라는 종목. 게임주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월 14일 TV 방송에서 유망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16%까지 수익을 실현하면서 최종 목표가 11만 원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아 머니트리였는데요. 이 역시 17% 수익 중으로 현재까지도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우리가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적으로 단기 종목과 중장기 종목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다양하게 가격 전략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신다면 이런 종목 선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 아모그린텍과 광진윈텍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빠르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두 종목 리뷰 확인해 봤고요. 또 최근에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이슈가 뜨거운데 펄어비스와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네 가지 종목의 오늘 리뷰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 수익률 리뷰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 매수한 종목들이 일단 좀 강세를 좀 보여준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좀 말씀드렸지만 일단 먼저 브로드컴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제 다시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반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이제 설계 개발 그리고 공급을 하는 회사로 일단 주로 5G 반도체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갤럭시나 이제 아이폰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SK나 LG에서도 이 부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제 제가 방송 중에 이제 좀 말씀드렸을 때 3%대 수익 구간이었었는데 일단 이번 주 52주 최고가를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해주면서 최대 8%대 이상 수익 구간을 이제 올라왔다가 딱 어제자 미증시에서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과 차익 실현 매물을 통해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6.19%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계속 포트로 중장기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는 만큼 앞으로 좀 계속 지켜볼 만한 종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신고가를 또 갱신한 만큼 오늘 이런 하락에 대한 이 부분 자체를 좀 메꿀 수 있는 지수의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10%대 안정적인 수익 구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좀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상세하게 더 이런 리뷰나 이런 내용들 그리고 청산에 대한 부분들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또 역시나 이제 14일에 일단 매수를 했었던 울프스피드 역시 3.86%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일단 역시나 이제 지난주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과거에 크리라는 기업으로 좀 알려진 기업이었었고요. 방송 초창기 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 구현을 이제 위한 이 무선 인프라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이제 전환 솔루션 등 이제 뭐 사업 분야 자체가 이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매번 아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일단 새벽에 이 미증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딱 6%대로 수익 구간이었었는데 네. 오늘 이제 좀 3.86% 오늘 딱 방송하는 날 좀 낙폭을 키워갔던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 자체도 일단 얘네도 일단 크리라는 기업 자체가 일단 좀 알짜배기 사업만 남겨놓고 지금 기업을 이제 좀 압축했고 기업 명까지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히든 종목도 신고가 경신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경신한 다음에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봤고요. 울프스피드까지 자 이렇게 국내 증시 4종목, 해외 증시 2종목에 대한 관심 종목 리뷰를 모두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 종목과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2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를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반도체주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반도체주들 대장주부터 소부장까지 정말 부진을 면치 못했었는데 이 대장주들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3분기 최대 매출을 발표했고요. 또 디램이나 낸드 같은 부분의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시스템 반도체부터 스마트폰 부품주까지 대부분의 소부장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반도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존 반도체주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으나 그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이후에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급격한 반등보다는 우리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지지하는 흐름에서 어떻게 반등이 나오느냐 이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11만 2,500원 이쪽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서 2차 전지 모멘텀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하나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만한 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진 세미캠이라고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네, 동진 세미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서도 2차 전지 모멘텀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원익 IPS나 TCK 같은 이 종목도 각 공정 분야별로 기관과 또 외국인의 수급이 바뀐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 공급 부족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전기는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방향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또 인텔에서 12세대 CPU가 출시가 되는데 인텔이 그동안 나노 공정이 좀 꼬이면서 수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서 이 인텔의 자존심이 꺾였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번에 12세대 CPU를 통해서 만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또 관련해서 이 짝이 되는 DDR5 반도체 이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또 관련해서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 하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상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들 실적이 좋았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이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두드러진 게 좀 SK하이닉스의 반등폭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11만 2,500원까지 반등 가능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해드렸고요. 관련해서 유망한 종목 몇 가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DDR5가 적용된 새로운 CPU를 발표했는데 이 관련한 수혜주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조선주들 흐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었던 섹터는 아무래도 조선주인 것 같은데 일단 내년 2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 그리고 기자재주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좀 이런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가 좀 가능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 네. 세계적인 공급 대란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또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이 나오는 추세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악순환으로 원자재 가격은 가격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채굴과 운송 비용까지 같이 인상되면서 해운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 요건이 충족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갔던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LNG선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밖에 IMO 2020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선박의 연료 탱크를 전부 친환경으로 바꾸는 중인데 대부분이 천연가스 연료 체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국내 조선주들은 천연가스 관련해서 LNG, 운송 선박, 또 천연가스 추진 선박 모두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LNG의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극저온에서 배송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 기술력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월등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중국이 만든 LNG선이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중국이 싸니까 중국에 이렇게 발주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수리를 못해서 우리나라에 그 LNG선을 맡기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일단 한국에선 거부를 한 상태였고요. 조선주 우리가 탑픽을 한번 골라보자면요. 굉장히 많죠. 현대중공, 한국조선해양 등등이 있는데 저는 탑픽 2개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일단 탑픽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LNG 강점에 또 기타 선박도 선두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으로 눈여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가지 못했던 건 이 철강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후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적자 수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조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고 또 후판 가격의 하락으로 적자 수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또 우리가 카타르에서 총 70조 원에 달하는 LNG선 발주가 임박했는데요. 11년 전에 카타르 노스필드 천연가스 LNG선 대규모 발주 때 우리 국내 3사가 이거를 다 싹쓸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40조 원대 수주를 독식을 했었는데 이미 국내 조선 3사가 LNG선 수주를 받기 전에 진행하는 이 도크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도크 계약은 모두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수주는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기타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보면 좋을 거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동성 화인테 그리고 한국카본은 LNG선 관련해서 우리가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두 종목이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LPG 전문으로는 세진중공업 괜찮습니다. 또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엔진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HST 엔진이 유망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들은 눈여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들 지금 접근이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탑픽주로 이제 지난달에 상장된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2가지 종목을 제시해드렸고요. 기자재 관련주도 몇 종목 함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좀 실적에 좀 발목을 잡았던 철강 가격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조선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조선주들 매매 전략 세우실 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욕 증시 주인공은 또 테슬라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1000슬라 이상까지 좀 가고 있는데 이 자동차주를 봤을 때 이렇게 친환경, 전기차 업체 그리고 좀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의 자동차주 전망을 좀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전기차는 이제 보편화되는 거는 이제 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 자체를 조금 스마트폰에다가 딱 비유를 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아이폰이 처음에 나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시기나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바라봤을 때 거의 딱 10년 정도 기한값을 봤었을 때 어떠한 흐름이 있었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전기차 시장 자체는 아직 계속적으로 희망적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좀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만 아직 좀 시간값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2G, 3G 폰 이제 가져갔었을 때의 모습처럼 지금도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렇죠?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차량들과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100% 대처되기는 아직 조금 기간값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테슬라,
테슬라랑 그다음에 GM, 포드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테슬라 자체는 이제 6개 분기 지금 일단은 매출을 계속 6개 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일단 전년 동기 대비도 50% 이상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는 일단은 테슬라 자체가 매출 자체가 뭐 탄소 배출권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자동차 매출이 이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올랐다라는 이제 조롱을 받았었는데 이번이 좀 확실히 보여주면서 이번 매출에서 확실히 보여주면서 이러한 모습 그리고 허치의 10만 대 아까 이제 렌트카 업체의 10만 대 이제 공급 이런 내용까지 이제 접어들면서 지금 계속 천슬라라는 지금 타이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계속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600달러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물어봤을 때 저는 매수 의견을 860달러까지 조정을 했었고요. 일단 860달러를 이제 돌파한 뒤에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채널 라인 때 이제 고점 부분과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지금 하모닝 패턴 기준으로 좀 봤었을 때 베어리 스티프 크랩 패턴을 지금 좀 가져가면서 여기서 지금 딱 바라보면 이제 뭐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단기 급등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한 번은 꺾일 것이다. 추세가 꺾일 것인데 어느 구간 때 꺾일 것이냐? 저는 좀 안정적으로 꺾이는 구간은 1,100달러대에서 한번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가 IB들이나 지금 계속 예상을 지금 보고 있는 자리값은 1,200달러를 지금 예상치를 지금 좀 보고 있는 시점인데 저는 일단 좀 기술적 분석으로 왜 이런 얘기를 했냐? 결국에는 시총 1조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천슬라라는 타이틀 자체가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1000에 대한 수치에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이 수치를 좀 유지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조정장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1100이든 1200이든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으로 일단 좀 안정적으로 청산할 구간이 어딜까요? 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1100 정도를 지금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바라볼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를 했던 모습이죠. 그만큼 반도체 지금 현재 품귀 현상, 그렇죠? 원자재 품귀 현상이 지금 계속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지금 매출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네. 그에 반면에 이제 GM 같은 경우도 일단 전년 전년 대비 이제 순이익 자체가 40%나 지금 감소를 해준 모습이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23% 정도 감소를 해주면서 오늘자 일단은 장 마감할 때 GM 같은 경우는 5.42%, 포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70%나 이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주당 순이익 자체가 이제 둘 다 포드나 GM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지금 상회를 하면서 약 2배 정도라고 지금 상회를 지금 좀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포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표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약 9% 이상 지금 급등을 해주면서 오늘 장 마감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 전망치를 약 10% 지금 상향 조정을 하면서 다시금 이번 4분기 때 이제 정기 배당금을 또 부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GM과 포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기존에 화석 연료를 했던 전통적인 기업 자체가 제 생각에는 일단은 다시 다들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에 이제 이 원자재 품귀 현상을 얼마나 경쟁적으로 독점을 하면서 지금 내년까지 이어질 이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이 자리를 독점하고 힘을 쓸 수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매수 의견 자체는 포드에 더 집중적으로 지금 좀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1,2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1,100달러 선에서 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해드렸고요. 반면에 GM이나 포드 같은 전통 자동차 업체들은 부진한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이런 완성차, 자동차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업체들은 이 전기차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또 원자재 품귀 현상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GM과 포드 중에서는 포드에 좀 손을 들어주셨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자동차주에 대한 전망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와 해외 증시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유망 종목, 투자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이끌 주식닥터 팀닥터K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해보시고 함께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닥터K의 김동우 주식닥터입니다. 네, 오늘도 일단 클래스 4번째 혜린이 기초교육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미국 대표 기업 알아보기에서 일단은 오늘 진행할 기업들 여러분 리스트를 지금 보신다고 하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애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는 사실상 제가 원했던 거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오징어 게임이 핫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넷플릭스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딱 방송 끝나는 날 실적 발표가 있는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가 있는 아마존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적 발표 통해서 그리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강의만 하면 강의에 나왔던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상승을 해줬던 모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이제 아마존 기업인데요. 일단은 티커 자체는 AMGN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기업 자체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가장 최대 물류 유통 회사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미국의 이제 시애틀에 이제 본사가 있고요. 티커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AMGN을 가리키고 있고요. 시총 자체는 지금 1조 7,300억 달러로 약 2천조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 자체는 소매 판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AWS라고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아마존 하면 그냥 뭐 미국의 쿠팡이다, 그냥 물류 이런 유통회사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거대 공룡 기업이 됐었던 이유나 이런 역사나 이런 부분을 좀 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사업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알고 계시는 이제 아마존닷컴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쇼핑몰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통, 물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우리가 쿠팡에서 이제 따라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해서 이제 OTT 요즘 굉장히 많죠. 뭐 쿠팡 플레이도 있고 뭐 넷플릭스 이런 지금 디즈니 이런 부분들이 OTT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북 그리고 영화, 드라마 제작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로 봤었을 때 클라우드가 이제 이따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 스트리밍 그리고 1인 방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트위치가 아마존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트위치 잘 모르시면 우리나라의 이제 뭐 아프리카 TV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프 베조스는 이제 사진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일단은 1994년에 시애틀 이제 도서 판매 서비스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정말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 이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 보급이 되고 그거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고 나서 처음에 그냥 잘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면서 어린 나이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가장 처음이었었죠. 어떻게 보면 이 도서 판매 서비스를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때 당시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994년 그리고 뭐 2000년대 초반 이 상태가 닷컴 버블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었죠. 3일 만에 이제 야후에 이제 추천 사이트 페이지를 이제 등록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12,000달러 상당의 주문을 받았다라고 해요. 처음에 이제 도서 판매에 대해서만 가져갔었고 그때 뭐 희귀본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상 이제 내가 주문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건을 따로 이제 가져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보급을 해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일주일 안에 계속적으로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느릴 수밖에 없겠죠. 보유 물량이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실상 주문은 12,000달러 정도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보냈고 판매됐던 정확한 금액대는 이제 약 880달러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6년에는 인터넷 이제 전자상거래 이제 최초 회원수를 1,000만 명이나 이제 돌파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97년에는 그 다음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상장 처음에 바로 이제 900%를 지금 성장해준 엄청난 기업입니다. 정말 상장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액면분할 없이 지금 지켜봤었을 때 여러분들 정말 1000배가 오른 주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98년도에 음반, 영화, DVD 판매를 원클릭 주문 특허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98년도에 이미 먼저 이 원클릭 주문이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고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에서 당연한 내용이지만 원클릭 주문이 뭐냐면 사실상 이제 주문을 어떤 물건을 살 때 클릭 한 번이면 이미 내 주소나 전화번호, 주문 정보, 그리고 뭐 결제나 이런 시스템이 이제 다 이미 저장된 상황에서 클릭 한 번에 주문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은 당연하고 사실상 이 부분이 보급된 지는 얼마 안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98년도에서 아마존은 이미 먼저 이 시장에서 특허를 신청하면서 먼저 진행을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99년도에는 이제 경매 사이트를 런칭을 하면서 굉장히 고가의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고가의 경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갔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2000년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다각도로 이제 사업 자체를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도서만 판매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물건, 음반, 영화, DVD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2000년에 딱 닷컴 버블이 이제 터졌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회사 자체에 이제 막대한 손해가 있었지만 그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던 제프 베조스는 일단 우주선 제작 및 발사 기업인 블루 오리진을 자기 사비로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는 마켓플레이스 기능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쿠팡이나 이런 부분 한 번이라도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체에서 이제 배송되는 상품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죠. 이런 다른 사람들도 자기네 사이트에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 이미 2000년대에 이 기능을 발표를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에는 이제 기업 최초 연간 흑자를 기록했었고요. 2004년에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을 런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도 있죠. 로켓 배송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져갔을 때 월 정기 구독료 얼마? 지금은 이제 119달러라고 해서 이런 구독료만 낸다라고 하면 연간 계속적으로 무료로 무료 배송을 계속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는 거를 이미 2004년도에 얘네가 먼저 이거를 런칭을 했어요. 처음에는 79달러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머지 OTT나 부가적인 서비스를 더 늘리면서 가격대를 올렸지만 소비자 만족도가 굉장히 컸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아마존 웹 서비스 AWS를 시작했었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기업 가치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남는 저장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기업에 팔았는데
이게 이제 얘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독점을 하면서 클라우드 시장 전 세계 1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사용하고 있는 뭐 넷플릭스, 그다음에 뭐 나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비스 기업들이 웬만해서는 이 아마존 기업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 클라우드 전 세계 지배가 지금 약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약 32% 정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이 클라우드 시스템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는 이제 아마존 프레시를 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선 상품, 그렇죠, 당일 배송 이런 부분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도서로 시작했던 이 기업 자체가 이제 전자책 킨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에는 인앱 결제 어플을 좀 개발을 했었고요. 13년도에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를 하면서 그동안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어떤 거를 선호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기네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무인 편의점까지 개발을 했다라고 해요. 무인 편의점. 그래서 물건을 들고 정말 그냥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무인 편의점을 개발을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투자 대비 사실상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모으는 목적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년에는 파이어폰이라는 걸 출시를 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약간 좀 쫄딱 망했다. 핸드폰을 출시했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01년 주가 17달러 대비 현재 주가 3,400달러입니다. 그래서 약 20%, 200배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요. 네, 일단은 지금 좋은 점, 나쁜 점으로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계속 공급망 대란 현상에서 자체 항공물류 조달을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계속 멈추지 않는 혁신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 그리고 연말 대비 15만 명이나 이제 추가를 고용을 해줬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나쁜 뉴스로 본다라고 하면 계속 빅테크 규제의 가장 첫 번째 신호탄이 됐었던 기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제프 베조스가 이제 위증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공급망 대란 극복 여부가 어떨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보신다라고 하면 예상 컨센서스를 지금 계속적으로 상회하는 EPS를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만큼 이번에 오늘자 이제 실적 발표도 굉장히 기대되는 기업이니까 오늘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뉴스는 미국 대표 기업 알아보기 특집입니다. 아마존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닥터 팀닥터 K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 K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두 가지 종목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공개 종목 하나와 히든 종목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히든 종목을 제가 아까 방송 중에 그냥 딱 이름을 공개를 해드렸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네.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엔 눈치를 챌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공개 추천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두산 퓨얼셀입니다. 이 종목은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로 최근 중국에 첫 수출이 됐고요. 수소와 열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트라이젠 이 모델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선박용 연료 전지에서도 테스트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IMO 2020의 최대 수혜주가 될 전망입니다. 또 천연가스보다 더 친환경적인 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조선과 해운사와 MOU를 체결을 했고요. 2040년까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25조 원의 투자 수혜가 있기 때문에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 LFP 배터리 비중 증가로 수소 쪽으로 시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두산 퓨얼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종목명의 길이로만 보자면 비슷합니다. 5글자고요. 일단 반도체 업종으로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대해서 애국 기업입니다.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에 맞서서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했으니까 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하게 줄이게 만든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EUV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포토 레지스트를 만약에 개발한다면 급격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에 대한 진출로 인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모두 영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업 탐방에 대해서 이번에 거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입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제가 막판을 이용해서 자랑을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10월 5일부터 단기 매매가 들어갔었는데 이 노란톡방 안에서 시청자분들께 다 드렸고 10월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가 단기 매매 종목을 선물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 다음 주에 제가 또 단기 매매 종목 좀 급등이 나올 만한 걸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고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오늘 두 가지 종목 두산 퓨얼셀과 히든 종목 한 종목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해외 종목, 히든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일단 관심 종목은 연말에 일단 소비 시즌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두 종목이랑 현재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히든 종목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헬스브로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헬스브로고요. 티커는 HAS입니다. 일단은 뭐 자회사와 함께 이제 놀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이제 회사로 이제 운영 중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여러분들도 익숙할 만한 뭐 트랜스포머, 뭐 파워레인저, 부루마블과 같은 유사한 모노폴리 등 이제 브랜드를 이제 좀 제공하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 각광받는 NFT 관련주로 이제 언급되는 만큼 오늘 좀 관심을 가지고 가져왔고요. 네. 일단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연말 소비 시즌에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자체는 메텔입니다. 네, 메텔 종목을 가져왔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단 좀 장난감과 이제 뭐 소비재를 이제 설계 및 생산하는 회사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비걸 브랜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토이스토리나 이제 뭐 주라기 공원, 레슬링 뭐 이런 부분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브랜드인 이제 뭐 WWE 이런 회사들인데 일단 뭐 자세한 가격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히든주 자체는 이제 코로나 언택트 시점에서 일단은 지금 계속 곽강을 받았었지만 최근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매출이나 그리고 대표의 이제 매출 하향 발언 때문에 좀 꺾여주는 이제 모습인데 G로 시작합니다. G로.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이제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히든 종목으로서 이제 매수나 진입 자리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야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둔 관련 수혜주 두 종목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관련주 한 종목, 히든 종목으로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참여 방법 QR코드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 이야기, 국내와 해외 증시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자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